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라세르나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요청 주셨던 녹차 르벤 쿠키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요. 간략히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고 레시피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까소리. 르벤 쿠키는 버터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른 버터를 사용하면 다 퍼져 버리기 때문에 냉기가 남아있고 손으로 만졌을 때 겉에가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만큼 초콜릿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카카오 함량 50% 이상의 다크 커버처를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데, 제가 지금 사용한 초콜릿은 발로나 과하나 카카오 함량 70% 정도 되는 다크 커버처고요. 그리고 벨코라데라는 벨기에 초콜릿인데 카카오 함량 55% 되는 제품이에요. 카카오 함량 55% 다크 커버처 초콜릿과 70% 정도의 발로나 초콜릿을 7:3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가나 초콜릿이나 일반 초콜릿 칩 같은 컴파운드 초콜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당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서 설탕 함량을 10% 내지 20%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가운 버터를 사용하니까 계란도 차가운 상태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차가운 버터를 사용하지만 차가운 달걀을 넣고 크리마를 시키면 바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상온에 미리 꺼내 두었다가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르벤 쿠키 레시피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견과류를 전처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고소하게 구워서 사용을 해주시면 견과류 특유의 쓴맛도 사라지고 잡냄새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고 풍미 좋은 르벤 쿠키를 만드실 수 있어요. 단 충분히 식혀서 사용을 해주셔야 눅눅하지 않고 바삭한 식감을 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백설탕과 황설탕을 섞어서 사용을 해요. 백설탕은 쿠키의 바삭한 식감을 내어주고, 그리고 황설탕은 촉촉한 식감과 예쁜 구움색을 내어주는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1:1로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고, 황설탕 대신 흑설탕이 있다면 흑설탕을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고 풍미 좋은 르벤 쿠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르벤 쿠키의 핵심은 겉바 속촉 식감을 내는 거기 때문에 촉촉한 식감을 내줄 수 있는 중력분과 바삭한 식감을 내어줄 수 있는 박력분을 적당하게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정말 맛있는 르벤 쿠키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팽창제와 옥수수 전분입니다. 베이킹소다와 베이킹 파우더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팽창제를 다 넣어주시면 가장 좋고요. 옥수수 전분을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넣어주시라고 레시피에서 항상 제시를 하는데요. 옥수수 전분이 없다면 생량을 해주시고, 고구마 전분이나 감자 전분은 대체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녹차 르벤 쿠키 레시피에는 녹차가루가 들어가죠. 말차로 해도 되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녹차가루가 훨씬 더 풍미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녹차가루에 소량의 크로렐라 가루가 섞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니스를 넣으시면 녹차의 풍미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을 많이 넣은 듯한 진한 카카오 향을 낼 수가 있고, 또 특유의 견과류처럼 고소한 맛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쿠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다면 생략을 해도 되지만 제 녹차 르벤 쿠키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카카오 닙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화과를 절인 크림치즈인데요. 이번 레시피에서는 화이트 초콜릿을 과감히 배제를 하고 이 무화과를 절인 크림치즈 필링을 넣었습니다. 무화과는 방건조 무화과를 사용해 주시고요. 꼭지를 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총 150g의 무화과를 준비를 해주세요. 크림치즈는 300g 준비를 해주시고요. 슈가 파우더는 20g. 저는 오늘 12월 13일부터 공구 진행 예정인 캐노드 반죽기를 사용을 해서 오늘 르벤 쿠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덕한 크림치즈를 부드럽게 풀면 벽면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바로 준비된 건무화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150g, 라임즙 3g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낮은 속도에서 크림을 아주 부드럽게 섞어 보도록 할게요. 핸드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림치즈는 핸드믹서로 풀어주시고 무화과를 섞을 때는 주걱을 사용해 주세요.
완성된 무화과 크림치즈는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저처럼 크기가 큰 초콜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적당한 크기로 굵직굵직하게 잘라서 준비를 합니다. 중력분 190g, 박력분 110g, 옥수수 전분 1티스푼,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베이킹 소다 2분의 1티스푼, 소금 4분의 1티스푼. 반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품기로 모든 가루를 골고루 섞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온에 미리 꺼내 두었던 달걀 2개는 그릇에 깨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닐라 페이스트 4분의 1티스푼을 넣겠습니다. 미리 풀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버터 크리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반죽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핸드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사용을 해줍니다. 버터 180g, 흰설탕 80g, 황설탕 80g, 캐누드의 전매 특허 크림 비터를 끼워서 크림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낮은 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융합이 되면 벽면을 깨끗하게 긁어주시고요. 통버터를 넣었는데도 굉장히 잘 풀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중간에 한 번만 바닥과 벽면을 긁어주시면 더 균일한 반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크림 비터는 이렇게 크림화할 때 너무 유용한데요. 버터나 크림치즈를 일일이 작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넣어도 몇 초 만에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준비된 달걀물을 넣고 버터 크림화를 시킬 건데요. 버터 크림화의 포인트는 달걀물을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3-4번에 나누어서 넣고 그 속에서 아주 빠르게 휘핑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한 번 달걀물을 붓고 완전히 결합이 되고 다음 달걀물을 넣어야지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세요. 저는 캐누드 반죽기 3단과 4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크림화를 시켰습니다. 크림화가 아주 잘 된 상태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벽면을 긁어준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핸드믹서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벽면에 미처 섞이지 않은 반죽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분리되지 않고 아주 매끈하게 잘 융합된 상태입니다. 이제 크림화된 볼에 마른 재료를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녹차가루를 넣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 녹차가루 20g, 마른 재료에 녹차가루를 넣고 섞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른 재료들은 좋은 식감을 위해서 채를 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장 낮은 민 단계에서 조금만 반죽기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주걱으로 칼로 가르듯이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민에서 10초를 돌리고 정지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은 가루들을 채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에서 한 14초 정도만 돌렸는데요. 이렇게 날가루가 남아있을 때 정지를 해주시고 나머지 견과류와 초콜릿을 넣어주셔야 과하게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초콜릿과 견과류를 넣기 전에 볼 안에 벽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과류와 초콜릿을 넣기 전 반죽은 항상 날가루가 남아있는 상태로 해주시고요. 카카오 닙스 50g, 초콜릿 200g, 그리고 호두 100g과 피칸 100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호두와 피칸을 따로 자르지 않고 넣었는데요. 만약에 핸드믹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통으로 넣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반쪽이나 4분의 1쪽 손으로 쪼개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민 단계에서 조금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11초 만에 아주 꾸덕한 반죽이 잘 완성이 되었네요. 견과류를 따로 쪼개지 않고 넣었는데도 아주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잘려진 모습입니다. 핸드믹서로 하실 때도 날가루가 아주 살짝 남을 때까지만 반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벽면을 깨끗하게 정리한 반죽은 냉장고에 넣어 휴지를 식힐 건데요. 저는 오늘 반죽기에서 사용한 이 5리터의 볼 그대로 휴지를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덮어서 휴지를 식혀주세요. 이중 밀봉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냉장 휴지는 적어도 1시간 이상 식혀주시고요. 반죽 속에 들어간 팽창제의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 이틀까지만 가능합니다. 냉장 휴지를 한 다음에 구워야 퍼지지 않고 맛있게 구울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녹차 르벤 쿠키 반죽을 해놓고 지금 하룻밤 정도 냉장 휴지를 시켰는데요. 이번 녹차 르벤 쿠키에서는 화이트 초콜릿이 아닌 크림치즈 필링을 넣을 거라서요. 숙성을 한 상태라서 한번 잘 섞은 다음에 분할을 해서 쿠키에 넣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정도 숙성시킨 크림치즈인데요. 여기 숙성시킨 무화과도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쿠키에 넣지 않고 베이글에 발라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무화과 크림치즈는 30g 정도 계량을 해서 분할을 합니다. 너무 동그란 모양으로 잡을 필요 없고요. 최대한 체온이 닿지 않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빠르게 작업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 30g 정도 분할을 했고요. 르벤 쿠키는 퍼지면 절대 안 되는 쿠키이기 때문에 크림치즈 필링을 한 10분 정도 냉장실에 두었다가 쿠키 반죽에 넣어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하룻밤 정도 넣어둔 쿠키 반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하루 숙성시킨 반죽인데요. 굉장히 꾸덕한 상태로 넣어버렸습니다. 130g 계량을 해주시고요. 반죽을 절반 정도 나누어서 크림치즈를 넣을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고요. 무화과 크림치즈 필링을 대충 넣어 주시고 나머지 반죽으로 덮어 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그냥 러프하게 잡아 주시면 되고요. 반죽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크림치즈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조금 마련해 놓고 무화과 크림치즈 필링을 얹어주시고요. 또 나머지 반죽으로 얘를 덮어준다는 생각으로 러프하게 꾹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림치즈가 최대한 튀어나오지 않게 모양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고 둥근 공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총 9개 정도의 르벤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반죽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는 조금 크게 만들었어요. 오븐은 200도로 예열을 해주시고요. 175도에서 17분 정도 구웠습니다. 저는 우녹스 샤프로 터치 모델인데요. 굽는 시간과 온도는 사용하시는 오븐 사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성된 쿠키는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오븐에서 꺼내 주시고요. 달걀의 반숙처럼 굉장히 물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갓 구운 르벤 쿠키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물렁한 상태로 구워주셔야 완전히 식었을 때 겉바속촉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뜨겁고 흐물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요. 어느 정도 식었을 때 다시 식힌망으로 옮겨서 완전히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식었을 때 녹차의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쿠키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식힌망으로 옮겨서 완전히 식혀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더 내고 싶어서 장식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팅용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서 뿌렸고요. 진주 모양의 스프링클을 예쁘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코팅용 초콜릿과 스프링클이 충분히 마를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쿠키 완성하고 오늘이 다음날 아침인데요. 네, 이렇게 녹차 르벤 쿠키 아주 잘 굳었고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르벤 쿠키도 아주 잘 굳었습니다. 여기서 쿠키 내부를 볼 수 있는 방갈샷이 빠질 수 없겠죠?
와, 냄새부터 좋은데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인 녹차 르벤 쿠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녹차 르벤 쿠키에는 카카오 닙스와 그리고 발로나 초콜릿이 들어가서 마치 제가 좋아하는 원두인 코키 언니와 같은 고급스러운 산미와 풍미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 맛있거든요. 마당에서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는 조카들에게도 줬는데요. 너무너무 맛있어 하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저희 집 강아지 레오니도 탐낼 만큼요. 오늘 이렇게 KV의8500SR 캐노드 반죽기로 르벤 쿠키를 만들었는데요. 르벤 쿠키는 굉장히 꾸덕한 반죽인데 오늘 이 캐노드 반죽기를 사용해서 평소보다 정말 쉽게 반죽을 했었던 것 같아요. KVL85004 모델은 내장형 저울이 있어서 그릇을 바꿔가면서 계량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설거지거리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손잡이가 있는 7리터의 볼과 5리터의 볼을 둘 다 거칠할 수 있어서 대용량부터 소용량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고요. 핸드믹서로도 풀기 힘든 버터나 그런 크림치즈도 자르지 않고 덩어리째 넣었는데도 쉽게 크림화시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 캐노드 반죽기 공구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에서 동시 진행이 되고요. 13일부터 공구 링크를 남겨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 캐노드 반죽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가격도 너무 좋지만 혜택도 정말 좋은데요. 무이자 12개월이라서 정말 부담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스테니스크를 추가로 하나 더 드리고 있고 5분을 추첨을 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후기 작성 시 네이버페이 3,000원 지급까지 정말 풍성한 혜택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어마어마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캐노드 키친머신 구매 후 포토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핸드믹서를 100%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00W의 가성비 넘치는 캐노드 반죽기, 홈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소규모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아이템이고요. 저는 또 이 캐노드 반죽기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메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진행하는 캐노드 반죽기 공동구매 모델과 자세한 제품 사양은 우측 상단 캐노드 반죽기 공구 예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